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 영역이라고, 사업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으로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잡코리아, 사람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워크넷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 사이트로 해서 각종 직업군을 다 포함한 그런 직업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소규모로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분야별 직업을 소개하는 사이트로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간병인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또 외국어를 구성원들이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등록하고자 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사무실을 크게 구해야 된다든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유료 직업 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계된 사업체로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유료 직업 상담 사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료 직업 상담소는 비교적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표자가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든 또 공무원 경력이 있든 사회복지사가 있든 이런 노무사의 자격이 있든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직업정보 제공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특히 그 코로나 시점이 돼갖고 간병인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에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이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때 이 직업 정보 사업 제공 사업이 이제 그 일반인에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로 각광을 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냐 하면은 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통신 판매 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고, 도메인 등록증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픈 전 단계에 이제 이걸 갖춰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내용 중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꼼꼼히 작성을 해서 이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대표자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 안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에는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을 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진입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서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그 홈페이지 안에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것이며, 일자리를 소개는 어떤 직종을 중심으로 할 거며, 소개할 기업체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제 사업체를 내고 그냥 바로 망하거나 문 닫아야 되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체를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거래할 회사들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평가나 해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등록해 주겠다, 이런 취지가 사업계획서 안에 기재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그것을 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현황에 따라서 일반인이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접근하기도 어렵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가서 이제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그냥 올려놓고 나를 찾는 거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많이 등록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매칭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찾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병원도 뭐 그냥 가정의학 하듯이 모든 거를 섞어찌개로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피부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바로 그 간판에 있는 전문성만 보고 접근을 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듯이, 이 직업정보 제공 사업체에도 이제 점점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맞게 이렇게 고령화의 서비스, 노노케어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직업 제공 사업을 사이트로, 홈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영세한 상태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접근을 하고, 직원도 거의 안 두거나 뭐 둔다 하더라도 소수를 두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사에게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것을 모두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만 의뢰를 하셔도 뭐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서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의뢰했을 때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운영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도 기재해야 되고,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본인이 어떤 의도와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이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진입하게 되었는지도 설명 속에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접수한 공무원이 이 그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한 사람이 타당한 이유로 접근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은 있는 건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안에 모든 것을 담고 그걸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홈페이지 도메인을 준비를 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유익하셨는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